그 슬립을 허용을 하는데, 허용을 하더라도 ESC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딱 정해진 만큼 아주 정밀하게 딱 그만큼만 합니다. 계속 반복해도 그 이상은 안 해요. 그리고 카운터를 놀래서 잡을 수도 있는데 안 잡아봤어요. 몇 번을 안 잡아봤는데도 확 돌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만큼 미끄러지면서 그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배분을 해서 자세를 잘 잡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스포츠용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붙어서 가는, 약간 좀 쫀쫀하게 붙어가는 느낌이에요. 노면을 조금 더 읽어주는 느낌. 그렇죠. 네. 조금 더 운전하기 편하게 잡아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이 부분. 여기 시동 버튼하고 네. 이 히팅 시트, 네네네. 그다음에 쿨링 시트, 네. 예, 그다음에 히팅 스티어링. 요걸 여기다 몰아놨어요. 요거 되게 감각적이더라고요. 요거 디자인도 괜찮아요. 네. 화면에 보이시죠? 요거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5는 이게 유니버셜 아일랜드라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이제 고정형이라. 네. 이것 때문에 좀 더 안락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실내 구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좀 넓다는 느낌은 아니죠. 브레이크 형편없다는데 브레이크 형편없지 않습니다. 회생제동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회생제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S 플레드, 이 모델 S 플레드가 제로백 2.1초예요. 네. 그 다음에 320km 시속, 네. 그리고 쿼터마일까지 9.2초였나?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브레이크를 카본 세라믹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모델 S 플레드에 카본 세라믹 안 써요. 그냥 주철 브레이크 씁니다. 그러면 모델 S 플레드는 설계비 쓰겠네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따라따라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네. 일상 주행에서는 거의 회생 제동으로 속도를 줄여요. 그렇죠. 네. 거의 80-90% 정도 회생 제동으로 줄이고 네. 거기서 오버하는 앞차가 좀 빨리 서네 할 때 좀 세게 밟으면 그제서야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작동이 그렇죠.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페달 그 운전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생 제동을 좀 더 세게 걸어 놓으면 진짜 원 페달 운전도 가능한 식이 돼 버리는 거고. 네. 근데 정말 센 차들 가려면 브레이크도 그만큼 더 세지긴 해야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정말 센 차라서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가져가야 되는 차냐, 네. 아니면 회생제동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차냐, 네. 그렇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얘 브레이크에 대해서 솔직히 요즘 현대기아가 브레이크를 예전하고 다르게 좀 잘 만들고는 있어요. 이번에 아반떼 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한 세션을 지치지 않게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진 않을 텐데 하는 느낌. 만약에 이게 설계 미스라 그러면은 모델 S 플레이트의 주철 브레이크도 설계 미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슈퍼카가 비싸지는 이유가 이게 속도 관성을 저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강하게 써야 돼요. 그럼 열이 많이 나잖아요. 마찰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럼 열을 잘 견디려면 세라믹이나 카본처럼 이게 보통 주철 브레이크가 최대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 정도인데 그 이상의 온도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럼 그걸 견뎌야 되니까 카본 세라믹으로, 카본은 800도 이상으로 컴포지트 고열로 해서 응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라믹 가루를 더 이렇게 해서 더 고열로 경화를 시킨 게 이제 카본 세라믹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1200도, 1300도도 견딘단 말이에요. 네. F1에 보면은 카본 브레이크가 보면 빨개지는데 멀쩡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작스러운 관성을 이게 저항하게 되면은 물리 브레이크 외에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럼 카본 컴포짓이나 카본 세라믹 컴포짓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수작업 공정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카본 브레이크 내조 한 대당 뭐 3천만 원 나온다, 뭐 4천만 원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슈퍼카가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또 차체를 카본으로 감는 이유도 속도를 빨리 줄여야 되는데 빨리 못 줄이니까 급작스러운 속도에서 고속에서 충돌을 하려면 캐빈룸이 카본 코어로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카본 코어가 2, 3억이야. 그 가격만. 이게 모델 S 플레이트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회생제동이 먼저 걸려버리면 이게 회생제동이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져 버리니까 아무리 가속이 빠르더라고 해도 이게 일상적으로 금방 속도가
회복이 되니까 줄어드니까 나머지만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담당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넣지 않아도 모델 스플레드의 그 엄청난 성능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한 거지. 그게 엔지니어들이 생각을 해서 그럼 되겠구나가 아니라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값이 나온 거예요. 안 넣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1억 6,900짜리 제로백 2.1조 차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차대도 카본 코를 안 쓰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안 쓰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거지. 슈퍼카가, 하이퍼카가 왜 비싸냐면 차대에 2, 3억, 브레이크 시스템에 한 4, 5천, 뭐 엔진 만드는데 뭐 이러니까 막 10억씩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는 회생제동이라는 속도를 줄이는 전기 모터 특유의 엔지니어링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해놔도 무리가 없겠다. 원래 그 엔지니어링은 오버 스펙을 안 넣어요. 딱 계산해보고 요 정도 버티면 되겠는데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생제동 만능처럼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전기차는 정지해서 악셀을 확 밟으면 휠스핀 막 하잖아요. 네. 그만큼 토크가 세거든.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달리는 차를 ABS 막 작동되는 그런 정도로 회생제동을 걸어서 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가속하는 힘이나 역토크로 세우는 힘이나 똑같거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100km 언더에서는 진짜 브레이크가 조차 필요할까 싶은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200km가 넘어가면 제동 그 열이 4배가 되고 네. 300km가 되면 3의 제곱에서 9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비싸지. 그러니까 안 쓴 거지. 그리고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 아끼려고 300km 같은 속도는 안 내, 내고 안 내. 고속으로 이제 그 제로백 같은 거 시원하게 막. 그러니까 네베라 같은 경우는 4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쓴다고. 그리고 코어도 그게 그 차체만 제작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대요. 차체만 모델 S 플레드 2대 값이에요. 그러니까 27억이라는 가격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시속 뭐 200몇십으로 달리다가 뭐 이제 카본 브레이크 안 쓰는 차들, 그러니까 흔히 스포츠 세단이나 차들 있잖아요. 네. 거의 300 가까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그냥 로드 떨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센터 가가지고 200만 원 쓰고 오고 막 그런다고.